박근혜 씨가 이제 탄핵이 인용돼서 대선이 이제 거의 딱 2달도 채 남지 않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로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개표 조작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물론 현재 상태의 여론조사로만 보면 이게 만약에 뒤집어진다고 하면 여론조사 기관이 사형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개표 조작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잖아요. 바로 옆에 또 시민의 눈, 개표 감시단 시민의 눈에 그 사실상의 실소유주의신 저분 우리 김상호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대선 때도 개표 조작의 여지가 있을까요? 현재 이번 대선에서도 그게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저는 이번 만약에 대선이 개표 조작의 부분에서는 염려는 크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개표 조작을 통해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범위가 2% 3%라고 저는 봐요. 3%까지. 2% 3% 정도의 변수를 줬을 때 그것이 4% 6% 정도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죠? 이쪽으로 올 2%가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놓고 본다면 5%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 조작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쯤에는 그냥 뭐 국민들이 몽둥이 들고 달려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도 날씨가 춥기 때문에 3% 정도의 개표가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전자개표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온도에 따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공식으로 발표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편차가 발생을 하면은 조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렇다면은 아예 조작 자체를 할 의지를 갖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우리 그 2000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보십시오. 대통령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보면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빙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표가 문재인 표들이 박근혜 쪽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조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전산 조작을 통해서 개표 조작을 통해서 결과를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박원순 시장과 정몽준 후보의 그 싸움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것을 보면 거기도 똑같이 부정이 존재했습니다. 정몽준 표 안에서 박원순 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결과가 뒤집어지지 않은 것은 편차를 넘어섰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오차범위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 한 그만큼 편차를 극복할 만큼 그것을 부정선거로 뒤집을 만큼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후폭풍을 생각해서라도 그 조작을 해왔던 또 할 수 있는 그 기관들이 몸을 사리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설사 조작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봐요. 세월호도 그렇지만 사실은 뭔가 해소되지 않은 미심쩍음 18대 대선 때 개표 어떤 과정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의혹 사건이잖아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첨예하고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게 세월호 천안함만큼이나 파급력이 큰 사건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당선됐다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가 국정농단이 사실 가능했다고도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국민 표에 대한 소중함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이것도 진실을 밝혀야 될까요? 이게 밝혀질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사실. 4월 1일이면 밝혀질 겁니다. 전 장담합니다. 4월 1일이요? 예, 왜요? 기다리십시오. 영화 한 편이 나옵니다. 뭔가 있군요. 시민의 예, 눈에서 있습니다. 준비하는 게 있구나. 예, 한방. 예. 아, 오케이. 부정선거에 관한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알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네.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도 개선을 한다는 것은 그 앞에 제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들여다보게 되는 때문에 그 앞번의 선거들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과거의 선거와 달랐던 부분은 많은 데이터들을 네티즌들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통해서까지 확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개표 당일날 방송사가 쥐고 있던 데이터와 그리고 개표 현장에서 발생한 데이터와 그리고 이후에 공식 발표된 데이터 모두의 데이터를 명백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특검의 형태가 되든 아니면 국정조사 형태가 되든 그러한 정식 조사만 이루어진다면 밝혀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예, 사실, 그것도 예. 두 개로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관권 개입 부정선거 부분이 있고 선거 테크닉을 조작하는 파트 두 개를 명확하게 분리해서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했더라도 부정선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드러났고요, 이미. 그렇죠. 그 실형을 네. 받았으니까. 하나는 드러났고 하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 총선 전까지만 해도 이것들도 뭔가 손장난 하겠구나 하고 싶은 위기의식이 있었고요. 그 당시 공교롭게도 뭐 시민의 눈 같은 조직도 등장했고 그래서 선거에 대승하고
민심 위반이 너무나 심했던 거죠. 여론조사는 뭔가 이상하게 흘러갔었고 그런데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나고 나면서는 아예 이제 그쪽 부분에 관심이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거거든요. 이게 지금 가능하겠어? 설사 있었다 치더라도 그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수개표 같은 걸 하지 않고 전자개표기를 계속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중에 또 같은 스킬이 능정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국민의 민의를 바꿔서 대통령이 바뀐 상태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반드시 진실을 추적해서 국민들에게 그걸 드러내야죠. 그리고 당선자가 조작에 의해서 내가 당선됐구나 알면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한 민의를 받을 이유가 없죠. 나는 나를 만들어준 그들을 위해서 일하면 되는 거니까요.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도 수개표를 그 정도 접근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수개표가 전자개표기를 없애고 수개표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그 문제점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세론 후보의 선대본부장이에요. 그걸 인식시키는데 5년 걸린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자, 사실 그 수개표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13,400개 투표구에서 3천만 명이 투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투표구당 2,200표예요. 네. 많아야 3,000표죠. 2,200표, 많아야 3,000표인데 네. 3,000표를 10명이 나누면 1인당 300만 원 돈 세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그러네 진짜. 개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도 개선을 한다는 것은 그 앞에 제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들여다보게 되는 때문에 그 앞번의 선거들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과거의 선거와 달랐던 부분은 많은 데이터들을 네티즌들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통해서까지 확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개표 당일날 방송사가 쥐고 있던 데이터와 그리고 개표 현장에서 발생한 데이터와 그리고 이후에 공식 발표된 데이터 모두의 데이터를 명백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특검의 형태가 되든 아니면 국정조사 형태가 되든 그러한 정식 조사만 이루어진다면 밝혀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예, 사실, 그것도 예. 두 개로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관권 개입 부정선거 부분이 있고 선거 테크닉을 조작하는 파트 두 개를 명확하게 분리해서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둘 박근혜 씨가 이제 탄핵이 인용돼서 대선이 이제 거의 딱 2달도 채 남지 않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로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개표 조작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물론 현재 상태의 여론조사로만 보면 이게 만약에 뒤집어진다고 하면 여론조사 기관이 사형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개표 조작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잖아요. 바로 옆에 또 시민의 눈, 개표 감시단 시민의 눈에 그 사실상의 실소유주의신 저분 우리 김상호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대선 때도 개표 조작의 여지가 있을까요? 현재 이번 대선에서도 그게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저는 이번 만약에 대선이 개표 조작의 부분에서는 염려는 크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개표 조작을 통해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범위가 2% 3%라고 저는 봐요. 3%까지. 2% 설사 조작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봐요. 세월호도 그렇지만 사실은 뭔가 해소되지 않은 미심쩍음 18대 대선 때 개표 어떤 과정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의혹 사건이잖아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첨예하고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게 세월호 천안함만큼이나 파급력이 큰 사건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당선됐다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가 국정농단이 사실 가능했다고도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국민 표에 대한 소중함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이것도 진실을 밝혀야 될까요? 이게 밝혀질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사실. 4월 1일이면 밝혀질 겁니다. 전 장담합니다. 4월 1일이요? 예, 왜요? 기다리십시오. 영화 한 편이 나옵니다. 뭔가 있군요. 시민의 예, 눈에서 있습니다. 준비하는 게 있구나. 예, 한방. 예. 아, 오케이. 부정선거에 관한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알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네. 우리가 제도기에서 3% 정도의 변수를 줬을 때 그것이 4% 6% 정도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죠? 이쪽으로 올 2%가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놓고 본다면 그 5%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 조작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때쯤에는 그냥 뭐 국민들이 몽둥이 들고 달려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도 날씨가 춥기 때문에 3% 정도의 개표가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전자개표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온도에 따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공식으로 발표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편차가 발생을 하면은 조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렇다면은 아예 조작 자체를 할 의지를 갖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우리 그 2000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보십시오. 대통령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보면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빙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표가 문재인 표들이 박근혜 쪽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조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전산 조작을 통해서 개표 조작을 통해서 결과를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박원순 시장과 정몽준 후보의 그 싸움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것을 보면 거기도 똑같이 부정이 존재했습니다. 정몽준 표 안에서 박원순 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결과가 뒤집어지지 않은 것은 편차를 넘어섰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오차범위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 한 그만큼 편차를 극복할 만큼 그것을 부정선거로 뒤집을 만큼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후폭풍을 생각해서라도 그 조작을 해왔던 또 할 수 있는 그 기관들이 몸을 사리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한단 말씀.